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목표가 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 상담적 관점에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물론 우리 장롱은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고 활동하지만 상업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후원 정도는 받지만 상업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1대1 상담에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불법입니다.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상담해줘. 야, 얼마 주면 내가 너한테 상담해줄게. 이거 1대1로는 불법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그냥 옛날에는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이제 뭐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하던 것이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거래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행정명령적인 측면에서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 마라. 공무원이 하지 마라. 규제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대1 상담이나 이런 거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은 해요. 하겠지만은 1대1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요. 잘. 그냥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도 모른다고 얘기하고요. 몰라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편할 수 있어. 일부러 안 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일일이 또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일이 다 대꾸를 하면은 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대신에 이제 뭐 공부적 측면에서 제가 이제 있는 지식을 좀 드릴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목표가 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인 것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가, 목표가를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본질 가치고요. 하나는 투자자들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의 크기는 알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분명히 기업 가치가 있고 우리가 추정 가능한 어떤 EPS, 성장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그런 걸 몰라. 모르고 맛집 투어를 해버려. 그냥 남들 쫓아가는데 따라가. 우리가 가전제품 사러 가는데요.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이해하고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주관적인 어떤 체계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딱딱딱 구분이 돼. 그래서 과소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는 분들은 가맹점에 가잖아요. 그럼 판매사원이 모델별로 쫙 있어. 냉장고가 있는데 얘는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래. 그러면 처음엔 여기가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기능이 이렇고 얘는 기능이 이런데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그럼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사요 요즘에. 이거 안 사면 바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삽니다. 그죠? 우리 애들 키우면은 엄마 지금 막 7살 먹은 애가 엄마 친구는 엄마가 뭐 핸드폰 사줬어 뭐 100만원짜리 가방을 사줬어 이러면 또 사줘야 되잖아. 지금 시대적 이 문화가 그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정작 필요한 데는 이제 돈을 못 쓰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혼을 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주식시장에도 고스란히 작동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는 놈이 또 간다 그래갖고 무턱대고 그냥 막 덤벼들고 막 이러는 구조를 가지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엿장수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목표가를 산출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흑자가 나도 좋은 얘기 없으면은 그냥 매수매도 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려.
아주 악질적인 그런 투기적인 매매를 벌리고 상승하면 그냥 계속 끌고 올려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무식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목표가를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시대적인 문화와 패턴과 구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투자자들 중에는 이제 이건 이제 상대적인 관점이고, 절대적 관점에서는 이제 이 투자 철학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엔젤 투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가치 투자를 지향하거나 하는 분들은 본질만 추적하는, 그래서 본질 가격이 아래에 있을 땐 사고 위에 있을 때는 파는 이런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투자자들이 이렇게 성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모형은 바뀔 수밖에 없고 그 주가의 모형에 따라서 목표가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힘겨루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 거냐 등등등도 사실상은 중요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일단은 저항선을 뚫었어요. 뚫었는데 이게 뚫었던 것이 개별 재료에 의해서 뚫은 건지 아니면 기업 가치에 의해서 뚫린 건지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 모형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매번 얘기하지만 기업들 중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간 기업도 있고 흑자에서 흑자인 기업도 있고 흑자에서 더 흑자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지금 이제 게임주들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약 3년간 동안 실적이 개선이 됐었거든요. DY도 지금 실적이 약간 둔화됐지만은 근 6년간 동안 실적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도 근래 들어서 실적이 좀 둔화됐지만은 근 5, 6년 동안 실적이 개선됐거든요. 근데 주가는 장기적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요런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유의 패턴이잖아요. 이 패턴을 꺾어야 되거든요. 꺾어서 이제 돌파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 모형이 현재 누구에게는 나오고 누구에게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뭘 뜻할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양상을 보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제 성질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런 걸 보면서 수시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이 종목이 이제 아주 박살을 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요거 갖고 이제 일단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말하는 단타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매수매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갖다가 오늘 후려 갈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요렇게 찍고 요렇게 찍고 이제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기업 가치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 매매를 하는 건지 수급으로 가는 건지 등등에 따라서.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서 그 기준으로 목표가를 잡았다가 또 모형이 바뀌어버리면은 또 목표가가 달라져 버리는 요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치고 때리고 하면 되겠지만은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시세는 쫓아가긴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마진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철저하게 기업 가치대로 움직인다면 안전마진은 중요치 않을 거예요. 금방 내 시세를 돌아오니까. 그런데 호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빠지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안전마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졌다. 옛날에는 이제 그래도 뭐 주가가 오르니까 배당이 이렇게 중요치 않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안전마진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보셔가지고 그 배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목표가를 산정을 해보는 건 어떨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당이라는 부분의 산출 방식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별도로 동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가에 대한 산출 기준은 엿장수 맘이다 라고 좀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 중심적인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라고 해가지고 기본 개념적인 것만 좀 언급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